네, 굿모닝 인포맥스 3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리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전만 해도요. 사실은 분양만 잘 받으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어서 몇천 대 1이다, 몇천 대 1이다 이런 보도 저희가 많이 해드렸었는데 청약 시장이 엄청났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홍경표 기자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핫한 이슈인데요. 네. 특히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전문 보도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좀 보고 하면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네. 분양 시장 이게 실제로 기존 주택도 그렇고 신규 주택도 분양 시장 포함해서 정말 다 모든 면에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과언이 아닌데 방금 송앵커도 얘기했지만 흥행 보증수표잖아요. 원래 청약 그러면 맞습니다. 수백 대 1, 심지어는 네 자릿수 경쟁률까지 맞아요.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아니라는 예. 보도가 나오고 전문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를 막 전하고 하거든요. 예, 예. 이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도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무조건 청약 넣으면 이제 과열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축하하기도 나와. 했었어요. 그렇죠. 청약에 네, 당첨되면.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현실인지를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너도 나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분양을 받고 나서 일명 분양권 프리미엄 피를 통해서 투자 네. 수익을 거둔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집을 이제 마련하려는 이런 수요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부터 미분양이 좀 번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는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퍼지기 좀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도 청약 미달이 발생했는데 제가 직접 미분양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짓고 있는 분양 아파트 현장이거든요. 네. 전체 2,600세대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고 네. 899가구를 일반 분양을 하는 단지이거든요. 네. 두 달 전 청약에는 GTX 호재와 대기업 브랜드 시공 등에 힘입어서 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서 1순위가 마감이 됐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해서 1순위 이제 1순위 했음에도 계약률이 43%에 불과했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네. 이게 43%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청약 포기가 속출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이 의왕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역에서의 당첨 포기는 페널티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는 이제 결국 남은 미분양 가구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에 나섰는데요. 네. 무순위 청약에 6명만 청약해서 502가구가 잔여 물량이 나왔습니다. 네, 의왕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미분양이 이제 번지고 있어요. 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양시에 위치한 아파트도 178가구 중 111가구가 미계약이 됐고요. 이후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27명만 들어와서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네. 그 4호선 금정역 근처에 있고 걸어서 20분 정도만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역세권이네요. 준 역세권. 예, 크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미분양이 이제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2달 전에 청약할 때 그래도 그때는 청약할 때는 5.6대 1 예, 그렇죠. 했었는데 계약률이 절반이 안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대 1로 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그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역에서 도보로 20분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아파트까지도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아파트들은 지금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양, 의왕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외 지역들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특정 지역, 의왕이나 안양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서 지금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초 통계를 냈어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올해 9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56%가량 증가했고요. 예.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줄었으나 올해는 미분양이 이제 쌓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아파트도 대기업 브랜드임에도 청약 포기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통구에 있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에서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네. 화성시와 의정부 지역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제 미분양 공포가 확산하면서 이제 안성과 양준 아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예. 이제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주택 공급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역 관계없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완판이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수도권 분양이 좀 휘청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은 괜찮냐? 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이 서울 분양 불패 이것도 이번에 깨졌습니다. 네. 이제 올해 3분기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92.7%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설명을 해보면 100가구 중 7가구가 미분양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구로구와 강북구, 금천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외곽 지역 지방이 그랬고 수도권으로 이제 그랬고 이제 서울에서도 약간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그렇죠. 수 없다고 네네네. 장담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되면 참 충격적이네요. 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네. 그런 얘기인데 네네.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들어 이제 글로벌 긴축 상황이 이제 가속화됐고요. 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뭐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다 하락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떨어지게 된 거고요. 그 대출 부담이 커지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서 집살 여력이 되게 힘들어지게 된 거고요. 역시 금리. 네,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가 올라서 집 사는 게 이제 겁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4%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문제는 언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일지 가늠이 지금 현재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중반인 상황에서 네. 상단이 8%를 뚫고 9%까지 오를 거 근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이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주택 경기는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가격이 내일보다 더 낮을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더 주택을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래가 사라지게 되고 네. 이미 건설된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청약 시장도 얼어붙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지나치게 지금 분양가가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좀 높다는 이제 지적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부동산 호황기 때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눈높이가 사람들 눈높이가 그 가격에 못 사겠다 이런 약간 분위기가 많이 좀 팽배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건설을 집을 지을 때 네.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분양가를 낮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냥 낮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전 이 부분에서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네. 뭐 한때 이 건설사들의 건설 원가 예. 대비 분양가 이걸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 기사도 참고를 해봤더니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 상당히 다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받아도 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거품 부동산 화랑기를 틈타서 음. 분양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는 네네. 결론이 도달한 적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싸게 책정했는데 안 팔리게 되면 사실 끝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네. 제가 다녀온 의왕 미분양 아파트 현장 인근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네. 입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미분양이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양가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현재 거래되는 시세,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 거래되는 또는 호가가 나와 있는 가격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높으니까 청약이 됐어도 선뜻 계약하기가 겁이 나서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최근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죠.
거래가 아주 뜸합니다. 평년보다 한 7, 8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죠. 거래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좀 더 떨어질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세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됩니다. 예. 빨리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 매수세가 형성이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업체들도 힘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심리네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고 너무나 맞습니다. 당연한 건데 지금 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상 거래 절벽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거래량 자체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표에서 수도권 거래량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약 58%가 감소했어요. 네. 서울의 경우 9월 한 달 기준 아파트 매매량은 약 856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뭐 거래가 없다 보니 급매가 나와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요. 서울의 경우 2030 영끌족이 모인 일명 노도강,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에서 이제 하락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영끌족이 모여있는 노도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도강 한때는 없어서 못 샀습니다. 맞아요. 네. 한때가 그렇죠. 아니라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네네. 해도 그쪽에 샀다고 자랑하는 후배를 본 네. 적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했다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예,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진짜 냉각기를 맞고 있는데 주택 수요가 이렇게 경기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의 이 분양은 끊이질 않고 맞아요. 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거라 이런 전망들을 건설사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내년이 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이제 끝물을 잘못하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자. 늦기 전에 빨리 가자. 근데 어. 일명 시장에서 밀어내기 분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받아줄 사람은 없는데 밀어내기 분양으로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사실. 이달 한 달만 이제 전국에서 5만 2천여 가구가 분양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또 올해까지 총 수도권에서 6만 3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네. 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화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양을 해놓은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분양이 안 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상이 틀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분양이 안 되면 사실 분양률이 50% 이하면 손실을 본다는 게 시장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분양이 안 되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재무 상황이 악화해서 건설사들이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현재 이제 부동산 상황에 대한 진단을 이제 황교안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최근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없을까요? 네, 공급 과잉은 근본적으로는 수요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됩니다. 공급 과잉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동산 미분양인데요. 2010년도 초반에 비하면 여전히 미분양의 숫자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전 한 2, 3년보다는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탄탄하다고 여겨지는 수도권마저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공급 과잉의 신호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도 이제 금리 인상기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때는 좀 저금리 기조였고 최근엔 금리가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과거와 비교해서 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주택을 구입해도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 계산이 잘 서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본시장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소위 말해 이제 부동산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홍영표 기자는 아파트 청약을 했거나 지금 소유하고 계신가요? 뭐 개인 이게 포지션을 노출하게 되는 거라서 아니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게 있어가지고. 아 있어요. 네. 아니 없었으면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언제쯤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구매를 하실 겁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네. 언제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죠. 예상하고 있느냐 네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네네. 제가 돌려 물어봤습니다. 예, 사실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제가 시장 전문가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결국에는 금리가 가장 낮은 시점에 집을 사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네. 언제까지 내릴 것인지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매크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금리 시점에 따라서 주택 구매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전문가들의 예상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강도로 계속될 것이다. 이게 어느 네.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게 물론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안 좋을 거다고 예상하고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기 일단 올해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게 몇 달 안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예. 이게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히 부동산 침체기가 오래 이어질 것이다. 네. 뭐 시장 예상은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던 것은 사실 뭐 수급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뭐 정치적 이유라던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에다가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부동산 사기에 상당히 적합했던 시기라는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또 빠르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집살 여력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낮은 금리를 활용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건 지금 사실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9%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도 참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의 속도를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경제 전반의 충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부동산 침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좀 지배적인 컨센서스고요. 그렇군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에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동산 침체가 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과거에는 겪지 못했던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닥뜨리면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수요 관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급매물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가격 하락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수요자들은 대체로 가격 하락이나 금리 인상을 최종 확인한 후에 하반기 이후 전략을 짜고 있어서 당분간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거 부동산 침체기와 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과거에도 좀 금리 인상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가 가파르다 보니 시장의 위축이나 가격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가격 하락폭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보다도 훨씬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 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상승기가 과거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조정 구간 역시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 기간이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홍 기자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이제 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잖아요. 여기엔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네, 이제 금리가 빠른 속도가 오르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이제 내놨는데요. 네. 이번 정책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꼽자면은 투기과열지구 이제 해제와 금융 규제 완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했어요.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 투기를 나선다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금, 청약, 전매 제한 등 이런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네. 좀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이제 50%로 일원화가 됐고요. 네. 이게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 LTV 우대 대출 한도도 늘어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금융 규제를 풀어서 집을 거래를 좀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완화 이게 사실 속도 소프트 랜딩을 위한 규제 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과격하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책을 마련하는 건데 효과에 대한 기대 시장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좀 이게 그렇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가격 하락은 피하기 힘들고요. 네.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아까 뭐 15억 원 이상 주택을 아무리 대출을 풀어줘봤자 금리가 8, 9%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들 취재해봤는데 네. 이번 정책은 이제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정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래서 부동산 경기에 훈풍이 분다. 그 지역에서 이런 것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좀 규제가 완화돼서 좀 활성화될 수 할 수는 있게. 할 수 있다. 살 수는 있게. 여러 개 되면 살 수는 있게. 네네. 예, 어쨌건 추가적인 질문도 좀 해볼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럴까요? 예. 하여튼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더 많습니다. 이제 네. 좀 더 부동산 얘기는 뭐 한두 번 해서 될 얘기는 아니니까 맞아요. 네. 또 기대를 좀 다음 기회에 또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홍경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